와린가와 가투이리아. 와린가와 가투이리아가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 경연대회의 오후 일정을 보러 돌아간 것은 3시경이었다. 좀 늦은 것 같았다. 로빈 음아우라가 출입문 근처 동굴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기다리기라고 한 듯이 그들을 불렀다. 아, 당신들이 다시 안 오는 줄 알았네. 뭔가를 감추는 듯한 말투로 음아우라가 말했다. 왜요? 벌써 시작했어요? 가투이리아가 물었다. 아니, 아직. 무투리와 왕가리는 어디 있어요? 와린가가 물었다. 음아우라는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와린가와 가투이리아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 어깨에 손을 얹고는 뭔가 따로 긴히 할 얘기가 있기라도 한 양 왔던 길로 돌려 세웠다. 몇 발자국 걸어가는 동안 음아우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길이 꺾이는 지점에 와서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자리를 뜨자고 당장 말이야. 음아우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가투이리아와 와린가가 동시에 물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싸움이 일어날 거거든. 싸움요? But why? 두 사람이 다시 물었다. 간밤에 정신병자 둘을 데려온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음아우라가 불쑥 얘기를 꺼냈다. 키네니에 닿기도 전에 이미 왕가리와 무투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예상은 했지. 와린가와 무투리는 믿지 못했어. 와린가 앞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 내 뜻대로 할 수만 있었으면 무투리와 왕가리는 이렇게 권위 있는 해외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장소에 얼씬거리지도 못했을 거야. 무투리 같은 인간들은 유명 인사들에게 말도 못할 골칫거리만 될 뿐이거든. 그리고 분명 저 둘 말고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투이리아가 물었다. 은다야와 카오리아처럼 동굴에서 다 쫓겨난 거예요? 왕가리와 무투리는 어디 있고요? 와린가가 조바심으로 달아올라 물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냈더니 말씀 전할 생각은 안 하고 딴청만 피우는 카멜레온처럼 왜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할 테니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고. 음아우라가 대답하고는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전 일정이 다 끝났을 때 당신들 둘은 알아서 따로 갔잖아. 우리도 곧 자리를 떴고 가면서 이런 말을 했지. 큰 길로 나가서 꼬르륵거리는 배를 달래줄 만한 게 뭐 없나 찾아봅시다. 은제 루사에 가서 고기를 좀 먹고 이 동굴에서 먹을 만한 돈은 없으니까.
그러고 내 마타투에 올라탔지. 곧 은제루사 중심가에 도착했어. 파리가 득실거리는 작은 정육점으로 들어갔지. 그런데 이름은 어찌나 대단한지 힐튼이더구만. 힐튼. 밖에 걸어놓은 간판에 힐이 토니에서 훌륭한 식사를 이라고 적혀있더군. 고기 4파운드를 주문했네. 무투리가 반을, 내가 나머지 반을 냈지. 그러곤 가게 뒤쪽으로 가서 마실 걸 마시면서 고기가 구워져 나오기를 기다렸어. 나는 터스커를, 왕가리는 타티노를, 무투리는 화이트 캡을 마셨지. 얘기를 시작한 건 무투리였어. 동굴 밖에서 하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듯이 말을 하더군. 어젯밤 마타투에서 우마우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볼 건 다 봤어요. 케냐에서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가본 데도 없을 정도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온갖 일들을 목격했죠. 한 번은 나크루의 어떤 학교에서 경비로 일할 때였는데 한 여자아이가 목숨을 끊으려는 걸 구한 적이 있었죠. 작은 산울타리 가까이로 몰래 걸어가는 걸 봤어요. 거기서 혼자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학교 선생님이 오빠를 찾아와 며칠 함께 지내고 있다더군요. 그러곤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그 여자애가 기차 솔로 중간에 선 채 기차가 덮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 본데니로 가는 길이었는데 처음엔 여자애가 선로 건너편에 서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쳤더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가 없다니까요. 58구역 쪽으로 얼마간을 걸어가다가 뭔지 모를 힘이 나를 붙잡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이 힘이 바로 신화적 세계의 바로 상징 능력, 비유 능력인 거지. 정말로 기차에 깔려 죽기 직전에 구했어요. 내 팔에서 정신을 잃더군요. 다행히 손가방 안에 58구역의 주소가 적힌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식구들이 있는 그곳에 그녀를 넘겨주고 난 본데니로 갔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온갖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지만 오늘 동굴에서 보고 들은 건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굴에서 보고 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까투이리아와 와링가는 각자 속으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각하며 마주보았다. 우마우라가 얘기를 계속했다. 바로 그때 왕가리가 끼어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 나라의 배에서 도둑과 마귀 둘 다 나온다는 게 그럼 맞는 얘기가 되나요? 나도 동굴에서 벌어진 일에 버금가는 일은 본 적이 없어요. 난 가만히 있었지. 여기저기서 조금씩 슬쩍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니까. 게다가 내가 도둑질 안에 하고 떠벌리지만 않는다면 나쁠 것도 없는 거지. 어쨌든 무투리가 이렇게 무뚝은 도둑이나 강도가 마귀보다 더 나쁘다는 건 알았어요. 도둑이나 강도. 난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대답했어. 마귀가 도둑보다 더 나쁘죠. 도둑이야 재산만 훔칠 뿐이지 벌떡거리는 심장은 건드리지 않잖아요. 재산이 앞으로도 모으면 될 일이고 하지만 마귀는 당신 목숨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재산까지 다른 사람들이 전부 차지하게 만들죠. 도둑은 재산을 훔치지만 마귀는 목숨을 훔치는 거예요. 이때 고기가 나무 그릇에 담겨 나왔어. 정말 맛있게 잘 구웠더군. 내가 칼을 들고 고기를 잘게 잘랐지. 먹으면서 무투리가 도둑과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 옛날 옛적 어떤 마을에 아주 몹쓸 도둑이 살았어요. 마을 전체를 고통에 빠뜨리는 놈이었는데 어찌나 교묘하게 도둑질을 하는지 도대체 현장에서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같은 마을에 아주 나쁜 마귀도 살았는데 그 주술 카밀이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어요. 마을 장로들이 교회당, 공회당에 모여 앉았어요. 마귀를 불러서 도둑을 죽음에 이르게 할 주문을 걸어달라고 부탁해보자고 결정을 했죠. 그런 건 누워서 떡 먹기라고 마귀가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고는 강력한 묘약은 물론 주문을 걸기 위한 조롱박과 열매 등을 다 준비해놓고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날 아침 항상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 간밤에 준비해둔 마법 도구들이 있는 곳으로 갔죠. 이런 도둑이 몽땅 훔쳐가 버린 거예요. 마귀는 다시 한번 필요한 도구를 다 챙겼어요. 또다시 도둑이 몰래 숨어들어서는 다 훔쳐가 버렸죠. 결국 마귀는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가 오히려 밀렸네, 도둑한테. 도둑은 마귀까지 고향을 등지게 만들 정도로 흉악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게다가 도둑은 심지어 자기 엄마 것도 훔치잖아요. 그런 점에서 백인들하고 똑같아요. 백인들은 친한 친구가 없다고들 하니까요. 거기서 왕가리가 끼어들었지. 하지만 현대판 도둑들이 더 흉악해요. 현대판 도둑들.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자기 어머니 돈을 빼앗으라고 하고는 그 대가로 떨어지는 공짜 떡고물을 좋다고 봤잖아요. 하지만 당신들 둘 다 틀렸어요. 도둑은 마귀보다 나쁠 게 없고 마귀도 도둑보다 나쁠 게 없어요. 마귀가 도둑이고 도둑이 마귀니까. 도둑이 당신 땅이며 집이며 옷가지를 몽땅 훔치면 그게 곧 당신을 죽이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도둑이고 마귀고 마귀가 곧 도둑이라는 거예요. 기쿠유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도둑과 마귀에게 똑같은 형을 선고했던 거죠. 태워 죽이거나 벌통을 씌워 언덕에서 굴러떨어지게 하는 벌을 똑같이 주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고기를 다 먹어치웠지. 그래서 오늘 오후 일정에 늦지 않게 서둘러서 동굴로 돌아가자고 무투리와 왕가리에게 말했어. 바로 그때 왕가리가 헷가다 가기 시작한 거야. 동굴로 돌아가지 않고 대신 일 모르고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더군. 거긴 뭐하러 가느냐고 내게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더군.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저런 도둑과 강도 무리가 한 곳에 모였다가 그냥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요. 약속? 어떤 약속을 한 거야? 내가 말했지. 아니 그럼 간밤에 우리한테 한 얘기가 진심이었던 거요? 왕가리가 자신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시민으로서 도둑질과 강도질을 끝장내기 위해 경찰과 합심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경찰도 도둑놈인데 여기서 시장 바닥에서 여성들의 손가락이나 낚아채는 소매치기는 물론이고 5실링 정도 슬쩍 한다든가 시골에서 암탉을 훔치는 좀도둑들까지 잡아들이는 마당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훔치고 민족 전체를 강탈하는 저들을 보면 경찰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로 말하자면 그녀를 뜯어 말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다른 사람들이 신나게 즐기는 축제를 망치지 마세요. 증거가 충분히 있기나 해요. 왕가리, 재판이 증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요. 왕가리는 내 말에 반대하며 이러더군. 도둑이 도둑질하고 강도가 강도질하는 걸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린다면 무슨 수로 이 땅에서 도둑질과 강도질을 끝장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지. 바보들하고는 아무리 해봐야 해결을 볼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똑똑한 사람도 바보랑 너무 오래 논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차이를 알 수 없게 된다니까. 푸른하게 살 팔자인 사람은 아무리 기를 써도 거기서 꺼내줄 수가 없기 마련이야. 그동안 무투리는 위선자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왕가리와 내가 논쟁하는 걸 듣고만 있더군. 무투리. 그러더니 불쑥 끼어들어 왕가리가 도둑과 강도 잡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왕가리. 도둑과 강도를 잡는. 어떻게 돕겠다는 거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은제루사를 돌며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을 깨워 일으켜서 민중의 재산을 훔치고 강탈하는 자들이 모여 누가 더 많이 훔쳤나 경연대회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여줄 테니 따라 나서라고 하겠다는 거야.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고 효과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강도짓을 당한 피해자들 뿐이라면서 말이지. 난 샤리에 맞게 무투리를 설득하려 했지. 무투리, 당신은 분별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신식 여자들의 변덕에 휘둘려 괜히 정신줄을 놓지 마세요. 은다야와 카오리아가 동굴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생각해봐요. 은다야는 케이크나 더 먹어보자고 여기저기서 5실링씩 훔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난 도둑과 강도들이라는 거지. 이름난 도둑들, 그들은 빵이나 닭 같은 걸 훔치는 조무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요. 무투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하더군. 나 무투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목숨을 부지한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왕가리의 말이 맞아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목숨을 부지한다.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목격할 때마다 눈을 감아버리거나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그건 곧 우리가 도둑질과 강도질의 체제를 지지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예컨대 기쿠유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질을 지켜만 보는 사람은 도둑놈과 별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지요. 은다야와 카오리아가 동굴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래요. 하지만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바로 기쿠유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는 사실이에요. 누더기를 걸친 도둑이 종종 잘 차려입은 도둑의 희생양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기쿠유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어쩌면 목마르고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잊은 채 누더기 입은 도둑에게만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옛날에 무기쿠유는 단지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분풀이라는 법이 절대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농장에 들어가 사탕수수를 꺾어서 그 자리에 앉아 먹거나 혹은 허기를 채울 만큼의 고구마만을 캐서 불을 피우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걸 구워 먹는 경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농장주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살이하는 거랑 이윤을 위해서 살이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지. 근데 지금은 살이도 금지가 됐으니까. 하지만 요즘의 도둑들은 어떤가요? 자기 손으로 씨 뿌린 적도 없으면서 다 걷어가고 같이 걷어가자고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불러들이고 그렇게 수확한 곡식은 몽땅 외국의 곳간에 쌓아둬서 정작 농장주들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고 양치기들의 양을 다 잡아서 그렇게 훔친 고기로 제 배만 불리고 그들의 못돼 먹은 짓거리가 해도 해도 너무한 지경 아닌가요? 그 도둑들과 강도들이 저 동굴에 전부 모여 살찐 배때기를 흔들고 자랑하며 우리한테 경멸을 쏟아붓고 있으니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그들을 붙잡자고요. 음아오라.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자꾸 시간만 끌다 보면 벌집을 망치게 되죠. 해가 떠올라 채소가 마르고 시들기 전에 시장에 빨리 갈수록 좋은 법이고요. 모두 오라. 와서 저 멋진 광경을 보라. 악마와 그 추종자 일당을 우리가 몽땅 쫓아버릴 테니 모두 오라. 왕가리, 내 생각엔 경찰서에서 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조롱박에 든 술은 마셔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담겨있는지 알 수 없는 법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난 내 할 일을 할게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같아요. 각자의 부대를 이끌고 동굴 앞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말을 마치더니 무투리가 싸움이라도 거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는 거야. 하지만 이래봬도 나 음아오라 역시 사내라고. 그래, 나도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 어떤 행동도 나는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지. 이 평화, 이 제국주의자의 평화가 바로 이런 거지. 전쟁을 통해서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헤게모니를 획득하고 헤게모니의 유지를 바로 평화라고 부르는 거. 바로 이게 제국주의자의 평화인 거야.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고 했어요. 이봐, 무투리, 왕가리, 한번 시작한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잘 알 테니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둬요. 도둑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도 잡히지 않으면 그건 훔칠 만한 걸 훔쳐서 그런 거예요. 무투리가 바로 내꼬하더군. 맞아요. 바로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두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 헤어지게 된 거야.
얼른 동굴로 돌아가서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야 아무것도 모르고 앞으로 벌어질 극적인 사건과 혼란에 말려들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 당장 함께 나이로비로 돌아가자는 말이야. 그럼 적어도 기름값은 함께 부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경찰과 이 기름값 때문에 기다렸고, 경찰과 노동자에게 붙들리기 전에 이 대회를 끝내라는 말을 사회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미레리와 무키라이도 찾는 중이었지. 무투리와 왕가리 그 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로빈 음아오라는 로빈 음아오라. 그렇게 말을 마치더니 경찰과 노동자가 난데없이 들이닥치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듯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투이리아와 와링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뻐해야 하는 건지 왕가리와 무투리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가투이리아가 말했다. 안에 들어가서 일이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죠.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주최 측과 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음아오라가 물었다. 아니요. 가투이리아가 곧바로 대답했다. 그냥 내버려 두죠. 양쪽에서 어떻게 하든 그냥 두자고요. 우린 그냥 구경꾼이잖아요. 그들은 동굴 쪽으로 움직였다. 와링가가 생각에 잠겼다. 지구가 둥글다더니 이런 우연의 일치를 두고 하는 말일까?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 와링가. 아하, 음아오라가 와링가를 구했구만. 2번이나 구해준다. 무투리라는 사람은 누구지? 동굴 입구에 가까워졌을 때 음아오라가 학문의 학위를 받았죠. 음아오라가 학문의 학위. 아니지. 266쪽이 없어. 음아오라가 학문의 학위를 받을 리가 없지. 이거 한 페이지는 없고 268이네. 여자친구요? 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죠.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백인 여성이나 인도 여성을 찾습니다. 여자 문제라면 종족이든 인종이든 어떤 차별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여성은 어느 연령대에도 속하지 않고 어느 종족이나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전 항상 주장합니다. 여자란 누구에게나 다 종이니까요. 그러니까 백인 여자애를 만나거든 가지세요. 아시아 여자를 마주치거든 그냥 가져요. 금방 넘어오는 이라 불리는 아리따운 여자애를 만나도 가지세요. 제 자식으로 말하자면 아들 하나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더 나을 생각은 없습니다. 가족 계약이란 걸 믿거든요. 야니 비싸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사는 안락한 생활이 불가능할 만치 계획 없이 아이들을 무더기로 낳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아이들을 원하는지 몇 명을 부양할 수 있는지 부모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출산 계획 말입니다. 전 출산을 조절하는 국제기구 인터내셔널 플랜드 페어런트 후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의 회원으로 그 본부는 미국의 뉴욕에 있어요. 역시 미국에 있구만. 제국주의의 본산인 미국에.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겁니다. 인구가 조금이라도 증가한다는 건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가 오로지 당신 부부의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You see what I mean.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위협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살 집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먹을 것을 구하거나 입을 옷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다들 곤봉과 칼과 총을 들고 나와 통통하게 살찐 우리 배를 가르겠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그걸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프렌드 페어런트 후드 어소시에이션에 소속된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 민족 간의 갈등을 줄일 방법과 수단을 찾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바로 제국주의의 헤게모니 평화지. 왜냐?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한 소유권을 위한 평화니까. 특히 부를 다 차지한 사람들과 부를 빼앗긴 사람들 간의 갈등 말이죠. 바로 그 때문에 어소시에이션 회원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겁니다. 가난한 집 여자들은 우리가 그 집안 곳간에 남겨둔 음식이나 자신들이 버는 월급으로 부양할 수 있는 만큼의 아이들만 낳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거기 딸린 여자와 아이들까지 떠맡아선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받은 교육으로 말하자면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제가 좀 잘난 체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세요. 교육으로 말하자면 제 수중에만, 아니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머릿속이라고 해도 좋겠죠. 어쨌든 거기에 세 개의 학위가 들어있는 사람이 접니다. 영웅은 장단지 크기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명성은 종종 사람 겉모습보다 훨씬 더 대단하며 지혜란 타고나는 것이지 옷감처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지요. 혹시 못 믿겠다는 분이 계시면 제게 아직 남아있는 비즈니스 카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학위가 한 줄로 쭉 써있죠. 이학사, 경제학, 마케렐의 대학, 상학학사, 나이로비 대학, 이학학사, 하버드 대학. 마지막 것은 딱히 학위는 아닙니다. 일종의 명예직으로 국제경영관리 왕립협회 회원을 나타내지요. 명함을 보면 분명히 아시겠지만 저의 지식은 사업경영과 경제발전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기술과 지식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작은 몸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 생김새에 비해 명성이 대단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 외래 이데올로기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그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해도 되냐며 으미레리와 무키라이의 말을 끊었다. 그가 오늘 아침 마타투에서 내리는 걸 자기가 봤는데 그래서 그가 과연 도둑질과 강도질에 있어서 이 대회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것이었다. 미스터 체어맨, 단상에 있는 저 사람이 자기 학위에 대해서 아주 번지르르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도둑질과 강도질의 체제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은 필요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미스터 체어맨, 사랑하는 사람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에 연사께서 우선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의 명성입니다. 교육을 얼마를 받았네 하는 이야기들은 다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하고는 남자가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냈다. 으미레리와 무키라이는 자신이 으마우라의 마타투에서 내리는 것을 누군가 봤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약간 당황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차 말이에요. 차 얘기를 하라고 해요. 당신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신분증 내놔봐. 미스터 체어맨, 으미레리와 무키라이가 말했다. 미스터 체어맨, 제 차는 I'm sorry. 그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제 차로 말하자면 한 대밖에 없긴 한데 푸조 504 휘발유 차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 엄청 빨라서 손살같이 달릴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안사람하고 같은 차를 쇼핑 다니는데 쓰고 있죠. 하지만 2톤짜리 도요타 하이럭스 픽업 같은 작은 픽업 트럭을 하나 사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쇼핑 다닐 때 타라고 말이죠. 아까 그 사람이 다시 으미레리의 말을 가로막았다. 미스터 체어맨, 으미레리 씨가 그래서 과연 푸조 504 휘발유차를 타고 이 대회장에 왔는지 플리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쏜 화살이 그렇듯이 중간에 죽어버렸다고 봐야 할까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냈다. 이에 더욱 힘입어 그는 빈정거림이 흘러넘치는 말투로 계속 물었다. 그래요. 오늘 아침 이 동굴까지 어떻게 온 걸까요? 어제 일몰 오후까지 그를 태워다 준 차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차를 빌려 탄 걸까요? 미스터 체어맨, 아무리 쏜살같이 날아다닌다 해도 차를 겨우 한 대만 가진 사람이 원숙한 사람들 앞에 놓고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 잘난 학위들과 함께 으미레를 이 자리에서 쫓아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은다야와 카오리아처럼 쫓아버려야 한다고요. 그러고서 남자는 자리에 앉았다. 으미레리와 무키라이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그런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도발적으로 사람들을 쏘아보았다. 그는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서산한 용기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미스터 체어맨, 전 제 차로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체어맨, 당신은 저를 알고 제 차도 분명히 알 겁니다. 이곳에 초대장을 나이로비에 돌린 주요 인물이 바로 제가 아니었던가요? 으미레리와 무키라이. 사회자가 그의 말을 가로자르며 말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차 없이는 그 사람에 대해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었다는 걸 상기시켜드립니다. 차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한 번은 제 안사람이 차를 집에 두고 걸어오는 걸. 그랜저 광고가 대표적이지. 참 잘 사셨군요. 그랜저 보면서.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주쳤다는 얘기를 그녀가 나중에 하더군요. 자, 차 없이는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당에 당신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다시 대회를 진행할 수 있게 이 어르신들에게 빨리 당신의 정체를 밝히세요. 미스터 체어맨, 으미레리가 절박하게 소리쳤다. 미스터 체어맨, 제 차는 키쿠유에서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온디리 호텔 앞에 세워뒀습니다. 호텔에 전화하면 앞마당에 뿌조 504가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마타무라는 마타투를 타고 왔습니다. 마타무. 차주인을 불러서 내가 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한 게 사실인지 물어보세요. 내가 운송수단으로 오로지 마타투만을 이용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원하지 않으니까요. 로빈, 음아오라, 플리즈, 일어나봐요. 로빈 음아오라가 만면에 미소를 띠며 일어났다. 으미레리와 무키라이는 마치 음아오라가 법정에 나온 증인이라 되는 양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으미레리, 이름이 뭔가요? 음아오라. 로빈 음아오라두입니다. 줄여서 음아오라라고 하지요. 으미레리, 마타투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아오라. 네, 제 마타투가 있고 운전을 합니다. 마타무 모델 T 포드 차번호 MMM333이죠. 표는 이렇습니다. 소문이 궁금하면 마타무를 타세요.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가 궁금하면 으미레리, 지난밤 일을 기억합니까? 네. 으미레리, 여기 모인 현대판 도둑과 강도들에게 어제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음아오라, 6시쯤 되었을 겁니다. 당신이 은조구인이 직전 키쿠유 근처에 있는 시고나 골프클럽 앞 버스 정장에 서 있는 것을 보았죠. 차에는 나이로비에서 태운 4명의 승객이 있었고요. 으미레리, 제가 차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음아오라, 네, 뿌조 504 휘발유차가 키쿠유에서 시동이 꺼져버렸다고. 그래서 차를 온디리 호텔 앞에 세워뒀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경연대회에 늦지 않도록 태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들은 재판하는 걸 보러 여기 모인 게 아니라고 사회자에게 말했다. 그냥 으미레리에게 자신의 도둑질과 강도질 얘기를 계속 하라고 합시다. 보세요. 저 사람 얼굴이 이제 뿌조 504 휘발유차 모양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를 가진 게 아니라면 과연 저런 얼굴이 되었을까 싶어요. 그러곤 자리에 앉았다. 으미레리와 무키라이는 그 말에 아주 기뻐했다. 이제 됐어요. 음아오라, 이분들이 이제 만족하신 모양이네요. 그가 음아오라에게 말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 됩니다. 음아오라, 자리에 가서 앉아요. 하지만 로빈 음아오라는 계속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향했다. 미스터 체어맨,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어르신들, 음아오라가 말을 시작했다. 저도 한 말씀 올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누가 최고인지에 대한 의심을 씻어버리려면 직접 싸워서 패기를 시험해보는 게 마땅하니까요. 하지만 긴급조치 한참 전부터 시작된 저의 도둑질과 강도질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잔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시경에 제가 으미레리와 무키라이를 찾아서 그가 초대장을 준 사람 중 2사람, 한 사람은 노동자이고 한 사람은 농부인데 그 2사람이 이 대회를 망칠 궁리를 하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으미레리와 무카라이가 준 초대장으로 여기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이 꽁꽁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자는 여러 사람이 앞다투어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하려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모두의 말을 막으며 큰 소리로 얘기했다. 노동자, 농부 얘기 따위를 들어 여기 동굴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런 뜬소문 같은 건 굳이 들을 필요도 없으니 대회나 속게 하라고 말이다. 아무도, 심지어 왕이라도 태양을 멈출 수는 없으니 말이다. 음아오라는 얼굴색이 어두워지며 어두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무투리가 곧 일을 벌일 심산인데 그를 막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음아오라가 혼잣말을 했다. 일단 왕가리와 무투리의 꿍꿍이 속을 선심 쓰다 알려주고 나면 자신도 발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어쩌면 상금을 탈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다. 그렇게 모욕적인 대접을 받았지만 음아오라는 실망하지 않았다. 세계의 속담을 떠올리며 스스로 용기를 북돋았다. 거지에게 부자의 반기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 대해 괜히 이러쿵저러쿵하지 않는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다른 사람들은 우미레리의 발언을 듣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의 얼굴에서는 불안감이 많이 가시고 이마의 땀방울도 다 사라졌다. 다음은 이학사이자 상학학사이자 이학석사이자 국제경영관리 왕립협회 회원인 우미레리와 무키라이의 발언이다. 아까 하던 부분에서 다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쪽이야. 275쪽까지. 275.